한국어 능력 시험 2 실전 모의고사 10회 아래 1번부터 5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쓰십시오. 다음을 듣고 가장 알맞은 그림 또는 그래프를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번,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제 이 셔츠를 샀는데 색상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교환할 수 있나요? 네. 우선 영수증을 보여주시겠어요? 2번, 와, 요리가 정말 맛있어요. 요리 대회에 나가보는 게 어때요? 고마워요. 하지만 아직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정말 훌륭해요. 요리 대회에 꼭 나가보세요. 3번, 연령별 스마트폰 이용 시간에 대한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20대가 192.1분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10대가 170.3분, 30대가 156.8분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연령에서 5년 전에 비해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을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4번, 손님, 이 구두 어떠세요? 이 구두의 색상은 지금 유행하는 색상이에요. 예쁘네요. 그런데 굽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저는 편한 구두가 좋아요. 5번, 아침에 버스를 타면 길이 많이 막히는 것 같아. 그러면 전철을 탈까? 그런데 전철은 많이 갈아타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려. 6번. 제 학점이 생각보다 너무 낮아요. 혹시 결석한 적 없어요? 이 수업은 출석 점수가 높아요. 한번 확인해 볼래요? 7번. 정아 씨, 오늘 점심은 배달 음식을 먹을까요? 좋아요. 오늘 회의가 기니까 간단하게 빨리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8번. 사장님, 지난달에 사용하지 않았던 휴가 이번 달에 사용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열심히 일했으니까 쉬기도 해야지요. 다음을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9번. 손님, 이 상품은 지금 행사 중이어서 2개를 사면 1개를 더 드려요. 1개 더 가져오세요. 그래요? 그런데 진열대에 2개밖에 없었어요. 제가 지금 창고에 더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가져다 드릴까요? 괜찮아요.
그냥 계산해 주세요. (10번) 부장님, 어제 말씀하신 식당으로 회식 장소 예약하면 될까요? 그래요. 예약해 주세요. 회식에 참가하는 인원은 파악됐어요? 지금 하려고요. 직원들에게 먹고 싶은 메뉴도 물어볼까요? 그래요. 인원이 파악되면 게시판에 회식에 관한 내용을 올려주세요. (11번) 이번 주 주말에 출발하는 제주도 여행 상품을 예약하려고 하는데요. 죄송하지만 이번 주 주말은 예약이 다 찼습니다. 다른 날은 가격이 더 비싼가요? 저녁에 다시 전화해도 되나요? 출발 날짜에 따라 가격이 모두 다릅니다. 저녁에 원하는 날짜를 알려주시면 제가 메일로 상품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2번) 성적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어디로 가면 되나요? 학생회관에서 돈을 내고 성적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럼 저는 학교 앞에 있는 은행에 먼저 들러야겠어요. 얼마인지 알아요? 제가 전화해서 알아볼게요. 다음을 듣고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3번 영어 수업 오전반에 등록하고 싶은데요. 네. 혹시 예전에 저희 학원에 다닌 적 있나요? 네, 2달 전에요. 그러면 수강료를 할인받을 수 있죠? 네. 지난번 수업 수강증을 보여주시면 돼요. (14번) 지금 저희 쇼핑몰 3층 여성복 매장에서는 신상품 패션쇼가 진행 중입니다. 패션쇼가 진행되는 동안 패션쇼의 옷을 구매하는 고객분들께 특별히 추가 할인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오늘은 주말인 관계로 쇼핑몰 주차장 무료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단 5만 원 이상 구매하신 고객은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15번) 수원시에서는 지난해부터 청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자리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한 번도 취업을 하지 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일자리 박람회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들이 참여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들은 미리 참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16번) 의원님, 도시의 공터를 이용하여 평화기념공원을 만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네. 이 공터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공터를 어떻게 사용할지 시민들에게 의견을 받은 결과
이번 평화의 날을 맞이하여 공터를 기념공원으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원의 디자인은 디자이너들에게 공모를 받았고요. 공원의 시설물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만들기로 했습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7번. 정아 씨, 요즘 퇴근하고 어디에 가는 거예요? 저 요즘에 취미로 중국어를 배우러 학원에 다녀요. 재미있더라고요. 정말 멋지네요. 그냥 취미로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좋지만 시험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18번. 너 요즘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더라? 음, 정말 중요한 시험이라 잠도 못 잘 정도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는 하던 일을 잠시 중단하고 바로 풀어줘야 해.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풀지 않으면 더 많이 쌓여서 병이 생길지도 몰라. 19번. 이것 좀 보세요. 인터넷에 죄를 지은 사람들의 명단이 올라왔어요. 요즘엔 이렇게 범죄자의 이름을 바로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요. 사람들이 범죄자의 이름을 알아야 조심할 수 있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으니까 인터넷에 이름과 얼굴을 알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죄 없는 범죄자 가족들이 정말 불쌍해요. 가족들은 보호해줘야 할 것 같아요. 20번. 박사님께서는 평소에 건강하게 생활하기 운동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걸로 유명하신데요. 특히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전자제품을 사용할 때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을 너무 오래 사용해서 눈과 목, 어깨가 안 좋은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전자제품은 정해진 시간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어린 아이들의 경우 부모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어릴 때부터 좋은 사용 습관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요즘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자서 너무 피곤해요. 그래요? 불면증에는 이유가 있어요. 잠을 자기 전에 주로 무엇을 하는 편이에요? 밤에 잠을 자고 싶은데 바로 잠이 안 와요. 그래서 항상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드는 편이에요. 불면증을 고치려면 가장 먼저 생활 습관부터 고쳐야 해요. 잠자기 전에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 늦게 자는 생활 습관이 반복되고 결국 불면증이 생기거든요.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자서 너무 피곤해요. 그래요?
불면증에는 이유가 있어요. 잠을 자기 전에 주로 무엇을 하는 편이에요? 밤에 잠을 자고 싶은데 바로 잠이 안 와요. 그래서 항상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드는 편이에요. 불면증을 고치려면 가장 먼저 생활 습관부터 고쳐야 해요. 잠자기 전에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 늦게 자는 생활 습관이 반복되고 결국 불면증이 생기거든요. 21번. 2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이번 달에 휴대전화 요금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사용 내역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이번 달에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를 하셔서 요금이 많이 나왔네요. 소액 결제요? 그게 뭐죠? 10만 원 이하의 금액을 휴대전화 요금으로 지불하는 거예요. 이번 달에 휴대전화로 쇼핑하셨죠? 이것 때문에 통신 요금이 많이 나왔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 달에 휴대전화 요금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사용 내역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이번 달에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를 하셔서 요금이 많이 나왔네요. 소액 결제요? 그게 뭐죠? 10만 원 이하의 금액을 휴대전화 요금으로 지불하는 거예요. 이번 달에 휴대전화로 쇼핑하셨죠? 이것 때문에 통신 요금이 많이 나왔어요. 23번. 2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박사님께서는 그동안 한국인의 식습관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셨는데 한국인 식습관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과거 한국인들은 육류보다는 채식 위주의 반찬을 즐겨 먹어서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급격한 경제 성장 이후 채식보다는 육류를 더 즐겨 먹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즐겨 먹는 식단을 조사한 결과 짜고 매운 음식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육류를 즐겨 먹는 것보다 짜고 매운 음식을 즐겨 먹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짜고 매운 식단 위주의 식습관은 정말 위험합니다. 이런 식습관은 한국인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인 암과도 관련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박사님께서는 그동안 한국인의 식습관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셨는데 한국인 식습관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과거 한국인들은 육류보다는 채식 위주의 반찬을 즐겨 먹어서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급격한 경제 성장 이후 채식보다는 육류를 더 즐겨 먹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즐겨 먹는 식단을 조사한 결과 짜고 매운 음식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육류를 즐겨 먹는 것보다 짜고 매운 음식을 즐겨 먹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짜고 매운 식단 위주의 식습관은 정말 위험합니다. 이런 식습관은 한국인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인 암과도 관련 있습니다. 25번 2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경복궁에서 일하는 분한테 들었는데 내일부터 경복궁 야간 개방을 시작한대. 이참에 한번 가봐. 그런데 사전에 예약하는 게 좀 복잡할 것 같아. 사전에 신청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인터넷으로 사전 신청도 할 수 있고 직접 가서 표를 살 수도 있어. 그리고 매주 화요일은 휴공일인 걸 잊지 마. 그렇구나. 고마워. 그런데 무료 입장도 가능하다던데, 그건 뭐였더라? 경복궁에 한복을 입고 가면 무료 관람이 가능하거든. 혹시 가지고 있는 한복이 있으면 꼭 입고 가. 다시 들으십시오. 경복궁에서 일하는 분한테 들었는데 내일부터 경복궁 야간 개방을 시작한대. 이참에 한번 가봐. 그런데 사전에 예약하는 게 좀 복잡할 것 같아. 사전에 신청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인터넷으로 사전 신청도 할 수 있고 직접 가서 표를 살 수도 있어. 그리고 매주 화요일은 휴공일인 걸 잊지 마. 그렇구나. 고마워. 그런데 무료 입장도 가능하다던데, 그건 뭐였더라? 경복궁에 한복을 입고 가면 무료 관람이 가능하거든. 혹시 가지고 있는 한복이 있으면 꼭 입고 가. 27번 2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최근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에서 흰 개미가 발견되면서 혼란을 빚었는데요. 선생님, 문화재에 흰 개미가 나타난 것이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흰 개미는 죽은 나무나 낙엽을 먹으면서 살아가는데요. 목조 건물에 깊숙이 들어가 목재를 갉아먹기 때문에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한국에서 발견되지 않는 종류의 흰개미가 수입 가구 등을 통해 들어오는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외래종이 국내에 유입되는 경우에 피해 규모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국내 문화재 중 상당수가 흰개미로 인한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되는 만큼 주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에서 흰 개미가 발견되면서 혼란을 빚었는데요. 선생님, 문화재에 흰 개미가 나타난 것이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흰 개미는 죽은 나무나 낙엽을 먹으면서 살아가는데요. 목조 건물에 깊숙이 들어가 목재를 갉아먹기 때문에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한국에서 발견되지 않는 종류의 흰개미가 수입 가구 등을 통해 들어오는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외래종이 국내에 유입되는 경우에 피해 규모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국내 문화재 중 상당수가 흰개미로 인한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되는 만큼 주의하고 있습니다. 29번. 30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체육 시간에 체육 활동을 하지 않고 교실에 남아서 자습을 하는 학생이 많다고 하는데 이럴 바에는 체육 수업을 축소하는 게 좋겠습니다. 학교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닙니다. 체육과 같은 다양한 과목을 통해 사회성과 협동심도 길러줘야 합니다.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학생들의 목표는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건강해야 공부에도 열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체육은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과목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체육 시간에 체육 활동을 하지 않고 교실에 남아서 자습을 하는 학생이 많다고 하는데 이럴 바에는 체육 수업을 축소하는 게 좋겠습니다. 학교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닙니다. 체육과 같은 다양한 과목을 통해 사회성과 협동심도 길러줘야 합니다.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학생들의 목표는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건강해야 공부에도 열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체육은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과목입니다. 31번. 3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타인을 대하는 기술을 배우겠다고 대화법 공부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가장 성공적인 대화법은 마음 깊숙이 깔린 타인에 대한 이해와 관심, 배려를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대화법에 있어서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 배려가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존중받기를 원하고 존중받았을 때 마음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말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결국 대화법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타인을 대하는 기술을 배우겠다고 대화법 공부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가장 성공적인 대화법은 마음 깊숙이 깔린 타인에 대한 이해와 관심, 배려를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대화법에 있어서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 배려가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존중받기를 원하고 존중받았을 때 마음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말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결국 대화법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3번. 3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비즈니스 리서치 회사의 창업 관련 설문 결과를 분석하였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사 창업 비용은 지금이 가장 적게 들 때입니다. 이것은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거나 무료로 사용 가능한 프로그램 덕분입니다. 개발자들이 자신들의 응용 프로그램이 가능한 한 널리 이용되기를 원해서 가격을 최대한 낮게 유지하려고 하는 데다 상업적 목적으로 개발하지 않은 고급 소프트웨어도 많아 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비전문가들이 이런 많은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프로그램 사용법이 단순해져서 훨씬 더 사용하기 편해졌습니다. 덕분에 새 회사들은 소프트웨어에서 절약한 돈으로 연구 개발에 좀 더 자금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최근 분석 결과를 창업 자료로 잘 활용하길 바랍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비즈니스 리서치 회사의 창업 관련 설문 결과를 분석하였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사 창업 비용은 지금이 가장 적게 들 때입니다. 이것은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거나 무료로 사용 가능한 프로그램 덕분입니다. 개발자들이 자신들의 응용 프로그램이 가능한 한 널리 이용되기를 원해서 가격을 최대한 낮게 유지하려고 하는 데다 상업적 목적으로 개발하지 않은 고급 소프트웨어도 많아 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비전문가들이 이런 많은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프로그램 사용법이 단순해져서 훨씬 더 사용하기 편해졌습니다. 덕분에 새 회사들은 소프트웨어에서 절약한 돈으로 연구 개발에 좀 더 자금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최근 분석 결과를 창업 자료로 잘 활용하길 바랍니다. 35번. 3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한창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혀야 할 나이에 자주 아프면 그것처럼 속상한 일이 없을 텐데요. 어머님은 어떻게 자녀의 건강을 잘 유지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다른 큰 비결은 없습니다. 평소 생활 습관만 올바르게 잡아줬을 뿐입니다. 먼저 아무리 바빠도 아침밥은 꼭 먹게 했습니다. 아침 식사가 학습 능력과 연결된다는 연구 결과를 믿고 아침을 잘 준비해 줬습니다. 둘째로, 편식은 고른 영양 섭취를 방해하므로 영유아기 때부터
신경 써서 습관이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셋째로, 비만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달거나 기름진 고칼로리 음식은 되도록 적게 먹이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비만을 유발하는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식품은 될 수 있으면 적게 먹도록 했고요. 마지막으로 치아 관리입니다. 치아 관리의 핵심은 치료보다 예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충치 예방에 더 신경을 써서 하루 3번, 식후 3분 이내에 3분 이상 양치질을 하는 습관을 갖도록 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한창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혀야 할 나이에 자주 아프면 그것처럼 속상한 일이 없을 텐데요. 어머님은 어떻게 자녀의 건강을 잘 유지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다른 큰 비결은 없습니다. 평소 생활 습관만 올바르게 잡아줬을 뿐입니다. 먼저 아무리 바빠도 아침밥은 꼭 먹게 했습니다. 아침 식사가 학습 능력과 연결된다는 연구 결과를 믿고 아침을 잘 준비해 줬습니다. 둘째로, 편식은 고른 영양 섭취를 방해하므로 영유아기 때부터 신경 써서 습관이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셋째로, 비만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달거나 기름진 고칼로리 음식은 되도록 적게 먹이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비만을 유발하는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식품은 될 수 있으면 적게 먹도록 했고요. 마지막으로 치아 관리입니다. 치아 관리의 핵심은 치료보다 예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충치 예방에 더 신경을 써서 하루 3번, 식후 3분 이내에 3분 이상 양치질을 하는 습관을 갖도록 했습니다. 37번. 3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비만이 음식 섭취와 운동의 불균형 탓에 생긴다는 전통적 견해에 대해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전자가 신진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박사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당히 획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연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그동안 FTO 유전자의 명령을 받은 뇌가 식욕이나 음식 선택을 조절한다는 가설은 나온 적이 있으나 지방을 쌓거나 태우는 신진대사를 조절한다는 연구 결과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연구팀은 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유전자가 변형된 쥐는 그렇지 않은 쥐보다 50%나 날씬해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연구팀의 말처럼 유전자가 변형된 쥐는 고지방 음식을 먹더라도 살이 찌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비만은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당뇨나 암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앞으로 비만 치료법에 획기적인 연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비만이 음식 섭취와 운동의 불균형 탓에 생긴다는 전통적 견해에 대해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전자가 신진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박사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당히 획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연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그동안 FTO 유전자의 명령을 받은 뇌가 식욕이나 음식 선택을 조절한다는 가설은 나온 적이 있으나 지방을 쌓거나 태우는 신진대사를 조절한다는 연구 결과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연구팀은 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유전자가 변형된 쥐는 그렇지 않은 쥐보다 50%나 날씬해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연구팀의 말처럼 유전자가 변형된 쥐는 고지방 음식을 먹더라도 살이 찌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비만은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당뇨나 암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앞으로 비만 치료법에 획기적인 연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39번 40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기대와 말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 효과는 실제로 증명된 바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로젠탈은 재미있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초등학생의 지능 지수를 검사한 후 교사들에게 발전 가능성이 큰 학생들의 명단을 전달했습니다. 1년 뒤 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실험이 흥미로운 이유는 명단에 있는 학생들은 실제로 지능이 높지 않았고 무작위로 뽑힌 학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몰랐던 교사들은 명단에 있는 학생들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지도하였고 학생 또한 선생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결과에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이렇듯 타인을 기대를 갖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스스로 변화하게 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사람들은 타인의 기대와 말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 효과는 실제로 증명된 바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로젠탈은 재미있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초등학생의 지능 지수를 검사한 후 교사들에게 발전 가능성이 큰 학생들의 명단을 전달했습니다. 1년 뒤 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실험이 흥미로운 이유는 명단에 있는 학생들은 실제로 지능이 높지 않았고 무작위로 뽑힌 학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몰랐던 교사들은 명단에 있는 학생들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지도하였고 학생 또한 선생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결과에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이렇듯
타인을 기대를 갖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스스로 변화하게 됩니다. 41번. 4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한 번에 여러 일을 처리하는 것을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멀티태스킹이 뇌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미국 스탠포드의 연구에 따르면 여러 정보를 한꺼번에 처리하려는 사람들은 정보를 하나씩 처리하는 사람에 비해 주의력이 낮았으며 여러 정보 중 중요한 것을 구별해내서 기억하는 능력 역시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영국 런던대는 이러한 멀티태스킹이 지능 지수를 낮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멀티태스킹은 효율적인 일 처리 방식이 아니며 오히려 짧은 시간 동안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일 처리 방식인 모노태스킹이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휴식을 취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멀티태스킹은 일정 간격으로 일과 휴식을 반복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뇌의 피로와 과부하를 유발합니다. 뇌의 과부하로 인해 기억력과 주의 집중 능력 등이 나빠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한 번에 여러 일을 처리하는 것을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멀티태스킹이 뇌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미국 스탠포드의 연구에 따르면 여러 정보를 한꺼번에 처리하려는 사람들은 정보를 하나씩 처리하는 사람에 비해 주의력이 낮았으며 여러 정보 중 중요한 것을 구별해내서 기억하는 능력 역시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영국 런던대는 이러한 멀티태스킹이 지능 지수를 낮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멀티태스킹은 효율적인 일 처리 방식이 아니며 오히려 짧은 시간 동안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일 처리 방식인 모노태스킹이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휴식을 취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멀티태스킹은 일정 간격으로 일과 휴식을 반복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뇌의 피로와 과부하를 유발합니다. 뇌의 과부하로 인해 기억력과 주의 집중 능력 등이 나빠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3번. 4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많은 생물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으실 텐데요. 국제자연보전연맹이 전 세계 동식물 10만여 종을 조사한 결과 그중 3만 2천여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수십 년 내에 동식물 50만 종과 곤충 50만 종 등 약 100만여 종이 멸종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1993년에 유엔의 생물 다양성 협약이 발효된 후 생물종의 복원 프로젝트를 실시한 결과 멸종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를 다수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연구진이 멸종 위기 동물 81종을 추적해서 관찰해 보니 1993년 이후에 조류 약 27종과 포유류 16종이 멸종 위기에서 벗어났음을 확인했습니다. 공통적으로 동물 보호, 서식지 복원, 남획 금지 등의 노력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만약 인간이 생물종의 복원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 멸종된 종이 3, 4배는 더 많았을 것이라고 추정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아직 완전히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물 다양성 회복을 위한 인간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 지구상에 많은 생물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으실 텐데요. 국제자연보전연맹이 전 세계 동식물 10만여 종을 조사한 결과 그중 3만 2천여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수십 년 내에 동식물 50만 종과 곤충 50만 종 등 약 100만여 종이 멸종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1993년에 유엔의 생물 다양성 협약이 발효된 후 생물종의 복원 프로젝트를 실시한 결과 멸종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를 다수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연구진이 멸종 위기 동물 81종을 추적해서 관찰해 보니 1993년 이후에 조류 약 27종과 포유류 16종이 멸종 위기에서 벗어났음을 확인했습니다. 공통적으로 동물 보호, 서식지 복원, 남획 금지 등의 노력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만약 인간이 생물종의 복원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 멸종된 종이 3, 4배는 더 많았을 것이라고 추정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아직 완전히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물 다양성 회복을 위한 인간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5번. 4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한국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의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데 비해 치료 접근성은 오히려 가장 낮다고 합니다. 지금 제 앞에 한국보건학회 회장이신 박신우 박사님이 나와 계시는데요. 박사님,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우울증을 앓는 사람의 수가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은 독보적인 수준입니다. 대한신경과학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한국의 우울증 유병률은 36.8%로 조사되었습니다. 조사 대상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그런데도 치료 접근성이 낮은 이유로는
항우울제 처방 제한 규제 때문도 있겠지만 자신의 우울증을 인지하고 의사의 도움을 받아 치료하겠다는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탓도 있습니다. 실제 우울증 환자 중에 약 25%만 의사의 진료를 받았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흔히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부르지만 감기와 달리 혼자서 이겨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다른 병과 마찬가지로 우울증도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마음 건강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의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데 비해 치료 접근성은 오히려 가장 낮다고 합니다. 지금 제 앞에 한국보건학회 회장이신 박신우 박사님이 나와 계시는데요. 박사님,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우울증을 앓는 사람의 수가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은 독보적인 수준입니다. 대한신경과학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한국의 우울증 유병률은 36.8%로 조사되었습니다. 조사 대상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그런데도 치료 접근성이 낮은 이유로는 항우울제 처방 제한 규제 때문도 있겠지만 자신의 우울증을 인지하고 의사의 도움을 받아 치료하겠다는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탓도 있습니다. 실제 우울증 환자 중에 약 25%만 의사의 진료를 받았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흔히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부르지만 감기와 달리 혼자서 이겨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다른 병과 마찬가지로 우울증도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마음 건강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47번. 4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바닷물을 이용해 에너지를 만드는 곳에 대해 오늘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전남 해남과 진도 사이에 가면 바다가 우는 길목이라는 의미에서 울돌목이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빠른 물살로 인해 바닷물 소리가 마치 바다가 우는 듯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명량해전 당시에 이순신 장군이 이곳의 빠른 유속을 이용하여 적을 무찌른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조류 발전의 입지적 조건 중 첫 번째는 빠른 유속입니다. 하지만 유속이 지속되지 않거나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공간적 조건, 즉 수심과 수로의 폭이 맞지 않다면 유속이 아무리 빨라도 소용이 없는데요. 이런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울돌목입니다. 이 울돌목의 유속은 최대 초속 6.5m로 바다보다 3배 이상 빠르다고 합니다. 2013년에 울돌목에 상용 조류 발전소를 건설하였는데 당시의 발전소는 소규모 발전에 적합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규모 발전을 위한 조류 발전소를 울돌목에 설치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바닷물을 이용해 에너지를 만드는 곳에 대해 오늘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전남 해남과 진도 사이에 가면 바다가 우는 길목이라는 의미에서 울돌목이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빠른 물살로 인해 바닷물 소리가 마치 바다가 우는 듯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명량해전 당시에 이순신 장군이 이곳의 빠른 유속을 이용하여 적을 무찌른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조류 발전의 입지적 조건 중 첫 번째는 빠른 유속입니다. 하지만 유속이 지속되지 않거나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공간적 조건, 즉 수심과 수로의 폭이 맞지 않다면 유속이 아무리 빨라도 소용이 없는데요. 이런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울돌목입니다. 이 울돌목의 유속은 최대 초속 6.5m로 바다보다 3배 이상 빠르다고 합니다. 2013년에 울돌목에 상용 조류 발전소를 건설하였는데 당시의 발전소는 소규모 발전에 적합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규모 발전을 위한 조류 발전소를 울돌목에 설치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49번 50번